안녕하세요. 국내 농구 전문 팟캐스트 에어볼입니다. 저는 루키의 이동환 기자고요. 제 앞에 한 분 나와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데일리 스포츠 한국의 최정석 기자입니다. 자, 민중구 기자가 오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만 마음만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점 이해를 해야겠죠. 원래 일 때문인 걸로 처음에는 알고 있는데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사실은 이게 개인적인 일정이 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사실 이번 주에 저희가 원래는 녹음을 꼭 해야겠다 이런 이제 뭐랄까 예정이랄까요, 계획 이런 것까지는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저희가 저번 방송 때 이제 비시즌에 대해서 사실 비시즌 방송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어쨌든 컨텐츠가 적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도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갑작스럽게 큰 사건이 생기면서 방송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왔죠. 그렇죠. 이 이제 최영석 기자가 말한 큰 사건이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현대모비스 양동근 선수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도로 나왔고 4월 1일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저희가 또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양동근 선수의 은퇴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기자회견장에서의 어떤 이야기들 좀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FA 시장이 언제부터 열리는지 공식적으로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이게 5월 1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각 구단별로 사실 FA와 관련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이미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있고 또 감독 계약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취재된 부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 지금 사실 저희 기자들은 투표 시즌입니다. 투표 시즌. 그렇죠? 그 KBL의 각 부문 수상 투표를 하고 있거든요. 20일까지인가로 20일 날 발표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월 20일 발표. 이렇게 지금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꼽은 저희 에어볼 패널들이 꼽은 이 이제 각 부문 수상자에 대한 어떤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이야기 하면서 오늘 시간 한번 채워보도록 하죠. 자, 오늘 저희가 좀 다른 것이 지금 사실 저희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고 계실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올릴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요.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죠. 저희가 사실 평소와 똑같은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단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삼각대를 준비를 해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렇죠? 올릴 거죠? 올려야죠. 방송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올릴 거죠. 어떤 저희의 시간적 에너지, 어떤 여력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자막을 일일이 달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녹음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편부터는 무조건 올라가게 하겠습니다. 매번 찍는다 이러고 안 올라가는데 저희 에어볼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영상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어떤 이제 흐지부지 됐었어요. 언젠가부터 시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구독 이벤트를 했는데 동영상이 안 올라. 그렇죠. 유령 채널이 있었어요. 그 채널이.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청취자분들께 약속드린 걸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송구스럽고 이제부터라도 지킬 수 있도록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저희 약속드립니다.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 합니까? 남아이란 중천금? 그렇죠. 뭐 사실 이것도 발언 조심해야 돼요. 또 남자요 뭐 이런 얘기하면 요즘 시대에 안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가볍게 받아들여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약속드린 것 꼭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희 뭐 방송을 뭐 이제 이 팟캐스트 통해서 들으실 분들은 들으셔도 좋고 혹은 뭐 이제 뭐 저희 모습을 영상으로 같이 보면서 듣고 싶다, 약간 보이는 라디오처럼 그렇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 팟캐스트 에어볼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채널이. 저희가 또 관련해서 뭐 혹시 검색을 다르게 해야 되면은 저희가 게시판에 공지를 올릴 테니까요. 검색하시면 오늘 저와 최영석 기자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팟캐스트 에어볼 제가 그래서 혹시 몰라서 지금 노트북에다 쳐봤는데 유튜브로 예전에 준혁이가 나왔던 거밖에 없는데요. 저희 채널 있나요 지금? 저희 채널은 없는 거 아니에요?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남아 있는 걸로 알아요.
고맙게도 준혁이가 올려준 거밖에 없네. 예, 이제 한준혁 선수를 말하는 건데 저희 영상 드디어 첫 영상 이 영상이 될 전망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준비되셨죠? 네. 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영상 찍고 있는데 청석 기자 화면을 또 이렇게 신경 쓰면서 계속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양동근 선수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자, 3월 31일에 관련해서 첫 보도가 나왔고요. 예, 그리고 4월 1일에 공식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그 전부터 이미 양동근의 어떤 은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3월 30일 처음으로 은퇴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또 보도가 나오면서 양동근 선수가 이제 급하게 또 기자회견을 잡았어요. 예, 맞아요. 예, 뭐 청석 기자는 뭐 이런 이 양동근 선수의 은퇴 과정 그리고 이 뭐랄까요? 여러 가지 과정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뭐랄까 은퇴에 대한 암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 뭐 기자회견장에서도 말을 했지만 특히나 최근 몇 년 동안은 그 은퇴 관련된 질문을 분명히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더는 그러니까 경쟁력이 더 떨어지기 전에 그만두고 싶다라는 얘기를 계속 굉장히 몇 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올해가 될지 혹은 작년에도 FA였으니까 작년이 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최근에 그 양동근 선수 SNS를 통해서 어쨌든 그 크리스 윌리엄스의 번호를 띄고 번호를 달고 33번 6라운드를 치를 생각이었다라는 게 어쨌든 본인이 일단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그걸 못 따라서 아쉽다는 얘기를 밝히면서 사실 은퇴가 진짜 많이 가까워졌고 본인이 은퇴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게 또 알게 됐고 그래서 사실은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이 본인이 이제 떠나야 될 때라고 느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아쉽죠. 지난 시즌까지도 28분 가까이 뛰면서 두 자리 점수를 할 수 있는 선수인데 그리고 여전히 어떻게 보면 현대모비스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는 아쉬웠죠. 예, 그러니까 이 양동근 선수가 사실은 뭐 계약이 이제 만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느냐 혹은 뭐 다른 팀으로 떠날 가능성은 없다는 게 사실 일반적인 시선이었으니까요. 그쵸? 예, 그러니까 결국 재계약을 하느냐 은퇴를 하느냐 이와 관련해서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은퇴로 가닥이 잡힌 것 같고 제가 이제 좀 듣기로는 이 첫 보도가 나왔을 때 이게 모비스 구단에서 되게 당황한 것이 뭐냐면은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사실 전체적으로 모비스 구단 전체적으로 위쪽까지 윗선까지 보고가 안 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재학 감독 그리고 요 사무국 요쪽만 어느 정도 이제 양동근 선수의 은퇴를 알고 있었고 이제 그 위쪽에 더 윗선에 보고가 되기 전에 첫 보도가 나와서 사실은 구단 입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당황을 했다고 해요. 예. 그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작 감독도 사실 낮잠 자느라 그 확정된 소식을 못 들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급하게 조금 보도가 나오면서 급하게 모든 게 전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빨라졌다. 혹은 며칠 있다가 발표가 났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발표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조금 생각보다는 급하게 진행됐고, 그래서 다들 기자회견도 되게 정신없이 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모비스가 의도했던 거는 이 양동근 선수가 은퇴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이제 더 큰 자리에서 더 좋은 시기에 좀 이제 제대로 기자회견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길 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양동근이라는 선수가 현대모비스 역사뿐만 아니라 그냥 KBL 역사에서 너무 중요한 선수고 모비스 구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양동근 선수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는 쪽으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갑작스러운 보도와 함께 이제 이 양동근 선수도 좀 당황하는 상황이 벌어졌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기자회견도 굉장히 급하게 잡았다고 합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아쉬울 것 같은 기자회견, 그러니까 뭐 KBL 그 회의실에서 진행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사실 넓지 않은 공간이거든요. 그쵸. 근데 현재 지금 뭐 코로나 사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실
마스크 어쨌든 양동근 선수는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벗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다음에 사진 찍을 때도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꽃다발을 전달받고 그랬지만 사실 그 유재학 감독을 비롯해서 뭐 현대모비스 단장 뭐 조성민 선수까지 다 마스크를 쓰고 꽃다발을 전달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17년 동안의 프로 생활을 정리하는 자리에서 그 마스크를 쓰고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상황이 그러니까요. 조금은 아쉽긴 했죠. 왜냐면은 뭐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이렇게 수그러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더 좋은 데에서 그 활짝 웃는 모습 양 그 사진을 찍는 두 사람이 그런 모습이 찍혔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건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그날 근데 기자회견 식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렇게 구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긴 회의를 통해서 뭐 이렇게 끝나면 감독님이 뭐 이거 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된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 게 아니라 되게 약식으로 하고 약식으로 급하게 했지. 급하게 소수의 사람이 그냥 맡아서 급하게 진행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게 한국 농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는 아니지만 KBL 리그 역사상으로는 최고 선수거든요. 명백하게. 그런 선수가 뭐랄까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은퇴 소식이 뜻밖의 어떤 뭐랄까 시점에 알려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확정이긴 했는데 완전히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구단 내부적으로 다 공유가 안 된 상황에서 알려지고 은퇴를 하게 됐다는 점은 되게 모비스 쪽에서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모비스 쪽에서 굉장히 아쉬워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부분은 아쉽고 뭐 그것과 별개로 양동근이라는 선수가 워낙 대단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게 참 그날 뭐 현대모비스 선수들 뭐 서명지 선수, 이종현 선수도 왔었고 그리고 함지훈 선수 당연히 왔었고 코치님들 다 왔고 맞아요. 감독님도 왔고 단장님도 왔고 이게 원래 코치님들은 원래 올기로 예정이 안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왔대요. 오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양동근 선수라는 영향력이 엄청나죠. 인물이 진짜 얼마나 영향이 대단한가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농구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뭐 합니까? 너무 대단한 선수인 거를 이미 알고 있고 반지도 우승 반지 6개. 정규 시즌 MVP가 4개인가요? 그리고 챔피언전전 MVP가 3번일 텐데 뭐 그것만 하더라도 이미 그 KBL 출범 이후에 최고의 업적을 쌓은 선수인 거는 분명하고 그 외적으로도 항상 얘기 나오잖아요. 진짜 프로 선수다운 프로 선수였다. 그러니까 프로 선수라는 이름이 가장 어울리는 선수가 양동근이었다. 그게 데뷔 시즌부터 시작을 해서 은퇴하기 전에 그 조기 종료가 선언되기 직전까지도 어쨌든 운동을 계속하고 본인이 이미 최고의 자리를 올렸음에도 그 본인은 최고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항상 본인 빼고 다 아는 이 선수가 최고인 거는 본인 빼고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나는 최고가 아니다. 나는 그냥 운이 좋은 선수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또 항상 모범 보이고 이런 거는 뭐 성실하고 근데 사실 제가 뭐 조금 이것저것 해서 들은 바로는 전에 이 선수가 사실은 겉보기에는 막 그러니까 겉으로는 겸손을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본인 실력에 대한 자신감 그다음에도 있고 자존심도 엄청 세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뛸 수 있는데 그냥 정상의 기량에 있을 때 은퇴를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좀 자존심이랑도 좀 연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냐면은 더 뛸 수는 있지만 대신 본인이 이전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더 이상은 못 보여주는 상황까지 본인이 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수 칠 때 떠나는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었을 수도 있겠다. 최영석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쵸.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기자회견에 대한 아쉬움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농구 선수 양동근에 맞게 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구 선수 양동근은 항상 겸손하고 항상 본인을 낮추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딱 어떻게 보면은 기자회견도 그렇고 은퇴하는 상황도 그렇고 양동근답게 떠났다라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좀 그날 뭐 양동근스럽다. 눈물 흘리는 모습도 굉장히 좀 짠했고 사실 17년을 코트에 있었으니까 뭐 상무 시절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자리가 사실은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구단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거의 인성에 대해서는 거의
거의 최고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뭐 사실 양동근 선수의 뭐 겸손함, 인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늘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좀 인상적인 얘기 중 하나는 모구단 관계자가 얘기해 준 건데 양동근이 후배든 뭐 선배든 혹은 이제 뭐 다른 팀 구단 관계자든 특히 선수들과 관련해서는 이 경조사에 웬만하면 다 간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냥 너무 바쁘면은 혹은 좀 이제 피곤하면은 사실 그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아시잖아요, 쉽지 다들. 않죠. 예, 그때는 그냥 이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결혼식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일정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돈만 이제 뭐 이렇게 챙겨준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혹은 뭐 이제 연락만 한번 한다든지 너무 뭐 이제 이렇게 바쁜 경우에는 그쵸. 뭐 그럴 수 있는데 웬만하면 다 간대요. 예, 웬만하면 가서 얼굴을 비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동료 선수들 후배 선수 사이에서 좀 신망이 두터운 관계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두가 그 부분도 인정을 그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사람 대 사람으로 챙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되게 좋은 좀 평가를 받고, 예, 그런 면에서 뭐 인성적으로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되게 많은데 뭐 사실 기사도 났잖아요. 한국 농구계 유재석. 예, 그러니까 좀 그런 면들이 사실 양동근 선수를 되게 좋은 뭐랄까요 레전드로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유작 감독도 그런 지도자로서 양동근의 모습과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날 현장에서 이제 이때까지 선수로서 보여준 모습, 뭐 인성적인 부분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지도자로서도 무조건 성공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지도자도 당연히 뭐 경험을 쌓고 그렇게 저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사실 농구 선수들이 그 선수협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데 그러니까 뭐 양동근 선수가 뭐 만들지 안 만들지 할지 안 할지는 그 뭐 본인의 의사지만 저는 그런 목소리를 좀 내는 자리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영향력이 가장 큰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팬들한테도 그렇고 선수들한테 그렇고 적이 없다고 할까요? 그렇죠. 양동근 선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밉긴 할 거예요. 왜냐면은 양동근 선수가 그러니까 현대모비스에 상대하는 팀들한테는 되게 뭐 미울 수는 있어요. 예. 얄밉고 왜냐면 너무 잘하니까. 근데 뭐 인간적으로 싫어할 수는 없죠. 그런 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그런 쪽으로 해도 충분히 영향력을 줄 수 있잖아요. 농구 특히 KBL에서도 큰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선수로서의 커리어는 마감을 했지만 농구계에 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입지의 인물이기 때문에 뭔가 또 뭐 지도자로서도 물론이고, 예, 그러니까 어떤 농구계의 한 인물로서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한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예, 이렇게 뭐 볼 수 있고. 뭐 기록 보니까 근데 장난 아니네요, 기록이. 뭐 항상 얘기자 그때 기자회견장에도 말했지만은 그 뭐 그때 땡큐 쏘리 땡큐 소머치 땡큐 소머치는 이제 크리스로스로 닫고 땡큐랑 쏘리를 제일 많이 했다. 그쵸. 내가 뭐 패스를 제때 못 줘서 미안하다 뭐 쏘리 패스가 좋은 가드가 아니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패스 조금 못하는 게 유일한 단점인 선수잖아요. 얼마나 단점이 없으면 그렇죠. 운동을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게 부족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그 부족한 게 없으면 패스 조금 못하는 게 그렇다고 패스를 못하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아니 패스 못하는 선수 아니. 그러니까 뭐 무슨 김승현, 강동희 혹은 뭐 이상민.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과 레전드들과 비교하면은 뭐 패스가 좀 약한. 예, 뭐 정통 포인트 가드로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은 막 기발한 패스.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지만은 저는 양동근의 패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냐면 해야 될 패스를 완벽하게 해내는 선수. 그쵸. 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와 어떻게 저런 패스를 하지? 이렇게는 당연히 평가를 안 하지만은 그 상황에 맞는 패스들은 분명히 안정적으로 굉장히 잘 해내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사실은 현대농구의 가드로서는 패스 역량은 충분한 거예요. 예, 그쵸?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도 말했지만 클러치 상황에서의 빅샷. 예를 그쵸. 들면은 전반에 뭐 한 2점, 3점 넣어도 4쿼터에 한 7점, 8점을 넣을 수 있는 4쿼터 딱 그 승부차에는 그 정도 넣을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평균 스탯을 맞출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했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예. 그 아시안 게임 때도 그렇죠. 굉장히 결정적인 중요한, 3점 슛을 넣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선수 아쉽네요. 사실 막 저는 그러니까 제가 농구 팬 입장에서 옛날에
그러니까 팬으로 볼 때 양동근 선수 솔직히 되게 미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너무 잘했거든. 근데 이 선수가 막상 이제 기자로서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 선수에 대한 좋은 걸 너무 많이 들으면서 그리고 또 기자회견장에서도 그 말 했잖아요. 그 상무에서 발목 수술한 그 순간부터 자기는 은퇴를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계속 은퇴를 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당장 오늘 크게 다쳐서 내일부터 은퇴를 선언할지라도 후회 없게 매일매일 후회 없게 최선을 다하자라고 딱 얘기를 하는 순간 그게 약간 비단 농구에 그치지 않고 조금 인생에 있어서 조금 울림을 주는 멘트였거든요. 저도 그걸 들으면서 괜히 혼자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괜히 감성에 젖었어요. 그 상황이 좀 슬프기도 했고 딱 그걸 들으면서 저렇게 최고의 위치에 오른 선수도 저렇게 매일같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대단한 선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끼군.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 양동근 선수의 자기 관리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양동근이 엄청나게 철저하게 자기 몸 관리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알고 보면 먹을 거 다 먹고 이렇게 한다. 좀 다르더라. 이게 타고난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관련해서 좀 다시 좀 알아보니까 이게 뭐냐면 약간 이게 약간 부풀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양동근이 먹는 건 정말 잘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리지 않고 먹는데 이건 사실이래요. 그러니까 단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먹는 건 가리지 않고 먹는데 그만큼 훈련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대. 다른 선수들과 비교가 안 된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운동하는 양이 다른 선수들과 완전히 너무 달라서 모비스 구단이나 유지학 감독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뢰가 강해서 그러니까 그냥 운동하는 거 보면은 그만큼 먹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훈련량이 하니까 많다고 그렇게 합니다. 먹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양동근이랑 함지훈이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함지훈은 하루에 6끼를 먹는다던데요. 예, 일반인들 식사량으로. 예, 그러니까 다이어트 무슨 그런 작게 6끼가 아니라 일반인들 식사량으로 6개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엉덩이 힘을 유지하려면 먹어야 되지 않을까. 둘 다 되게 많이 먹는데 근데 둘 다 그만큼 훈련을 많이 한대요. 함지훈도 그만큼 훈련을 많이 하고 양동근은 진짜 운동량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가 되는 거라고. 예, 자기 관리가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참 진짜 대단한 선수인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는 많이 먹어본 사람으로서 알거든요. 많이 먹을수록 눕고 싶습니다. 움직이기 싫어요. 예, 졸립고. 근데 그렇게 많이 먹고도 운동을 많이 한다는 건 저는 오히려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뜬금없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제 양동근이 빠진 현대모비스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게 관건이죠 이제. 이게 영향이 정말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있어서 저는 이제 저희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은 FA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일단 샐러리가 확 빕니다. 제가 또 요새 그때 동환이 형한테도 말했지만 바비 막스라고 그 ESPN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ESPN의 그 기자분인데 그 NBA 샐러리 캡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잖아요. 그 관련된 글만 계속 작성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갑자기 샐러리 캡에 조금 마음이 가면서 한국의 바비 막스를 좀 꿈꾸는 그래서 바비채 최바비 최바비를 꿈꾸면 개바비라고 최바비를 꿈꾸며 좀 샐러리 캡에 대해서 자료도 좀 조사하고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봤는데 현대모비스가 지금 양동근 선수가 올 시즌 그러니까 2019-2020 시즌에 4억을 받았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샐러리 캡에서 4억이 빠집니다. 4억이 쪽 빠지죠. 근데 이 현재 지금 샐러리 캡이 아직 안 정해졌잖아요. 4월 6일날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사회를 통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동결된다는 걸 가정을 했어요. 25억. 일단은 왜냐면 사실 감소 요인이 있긴 있지만 여태까지 KBL 역사상 샐러리 캡이 감소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동결 혹은 인상이었기 때문에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동결을 잡았고요. 일단은 지난 시즌에 현대모비스가 25억 중에 24억 가량을 썼어요. 이미 1억 원 정도의 여유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양동근 선수의 4억이 빠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오용준 선수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은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용준 선수의 1억도 또 추가로 빠질 가능성이 있고 박경선 선수가 FA라서 1억 3천이 또 빠집니다. 그 외에 현대모비스가 여러 FA 선수들이 있는데 거의 박경상이나 김수찬 선수 정도?
김수찬 선수는 그 선수 등록이 몇 경기가 됐는지를 좀 따져봐야 될 정도로 15경기밖에 출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 나머지 선수들은 사실 FA 자격 미달이라서 아마 잔류 혹은 이제 계약 만료로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렇게만 계산을 해도 약 한 7억 가까이가 좀 비더라고요. 많이 비네. 왜냐하면 김상현 선수는 또 여기에 하락 네. 요인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4억 2천에서 그 정도 비고, 이제 관건은 그래도 올려줄 선수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박지훈, 그쵸. 1억 3천인데 아마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 올라갔겠죠. 그다음에 네. 김국찬이 6,300입니다. 많이 김국찬도 올라갔네, 아마 1억을 넘을 가능성이 크고요. 전준범이 군 전역을 해서 올해 이제 그 일할 계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뭔지 몰랐는데 그게 이제 월 일자 매일 그거를 계산하는 게 계산. 그게 일할 계산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3,70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근데 아마 이 선수가 군대 가기 전에 연봉이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한다고 쳐도 4, 5억 가량이 남거든요. 샐러리 캡에서. 그렇기 큰 손 때문에 될 수 있네. 예, 그러면은 4억이면은 지금 올 시즌 FA들이 지금 이대성, 장재석이 좀 최대어라고 뽑는 순간 상황인데 준척급 이상은 그쵸. 충분히 하고도 남는. 그쵸. 예. 왜냐면 여태까지 사실 현대모비스가 외부 FA 시장에서 조금 외부 FA 영입에 적극적인 구단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기둥이 너무 네. 확실하게 있어서 무리할 이유가 없었죠. 내부 FA 자원들이 워낙 좋았고, 그리고 웬만하면 전력 보강을 하더라도 트레이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경선 선수를 데려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 트레이드를 통해서 조금 재미를 봤던 구단이기 때문에 외부 FA 영입은 조금 소극적이었는데 지난해 김상규 선수를 영입하면서 조금 기조를 변화를 줬어요. 일단은 그쵸. 예. 그렇죠. 어쨌든 4억을 과감하게 베팅을 한 거니까. 예. 그래서 아마 올 시즌에는 또 샐러리 캡도 비기 때문에 좀 더 나서지 않을까. 특히 가드 보강이 아무래도 양동 선수가 빠지고 박경성 선수도 지금 FA라서 뭐 잔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잔류를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을 가려고 했을 때 가드 자원 보강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쵸.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 가드장 보강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제가 듣기로는 박경상은 팀에 분명히 안 남을 수 있다는 얘기가 다 좀 들려요. 진짜 반반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오영준 선수는 은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꽤 많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난 시즌부터 이번 시즌이라고 할게요. 그냥 예, 간단하게 이번 시즌에 어느 정도 로테이션에서 은퇴를 안 했으면 좀 배제가 좀 된 면이 있고 무엇보다 지금 박지훈의 합류로 오영준이 설 자리가 없어요. 박지훈 플러스 네. 전준범. 그렇죠. 전준범까지 있죠. 그러니까 슈터로서의 역할은 전준범, 김국찬이 해낼 수 있고 수비적인 역할 혹은 로테이션 활용의 역할은 박지훈이 다 합니다. 박지훈은 유지학 감독이 현재 현대모비스 제일 좋아하는 선수예요. 최애캐죠. 네, 최애캐. 그래서 아마 오영준은 은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샐러리는 빈다고 보시면 되고 박경상은 좀 반반이라는 얘기를 저는 좀 들었는데 이 상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박경상을 안 잡게 된다면 당연히 가드 자원 보강이 필요하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왜냐면은 그 두 선수 김세창 선수가 아마 이제 계약하고 신인 계약을 아마 맺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세창, 서명진 약하죠. 너무 도박수죠. 네. 예. 서명진 선수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정통 1번이라고 보긴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면 약간 이대성 선수를 장신의 어떤 공격력이 좀 괜찮은 가드죠. 왜냐면 이 선수가 데뷔하기 전만 하더라도 패스가 좋다라는 평가는 없었어요. 근데 막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로에 오니 생각보다 패스가 괜찮다라는 평이지 원래 패스가 좋은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대신 공격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래서 이 선수가 뭐 만약에 메인 볼핸들러 그러니까 뭐 김세창이나 이런 확실한 1번이 없을 때는 뭐 1번 역할을 겸할 수 있지만 대부분 한 2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1번 포지션에 대한 보강이 그쵸. 조금 분명히 있겠죠.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근데 어쨌든 지금 서명진이 경력이 너무 짧긴 한데 이게 아마 기회는 최대한 많이 주려고 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시즌 중에 이대성의 어떤 트레이드도 사실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잖아요. 뭐 이대성의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했는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서명진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그러니까 서명진 때문에 이대성을 트레이드했다라고 말하기 힘든데 이대성라거나 트레이드의 이유 중에
하나 혹은 그거를 모비스 내부적으로 그 논리를 완성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가 서명진에게 더 많은 기회.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와 딱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서명진에게는 많은 기회를 주되 이제 아무래도 로테이션을 돌릴 자원, 안정적인 자원이 필요하니까 김세창은 뭐 이제 제대로 된 루키 시즌 이제 뭐 보낼 수 있는 선수니까 그쵸. 아마 뭔가 베테랑 가드 자원이나 뭐 이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드 자원 하나는 영입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들고 김상규는 뭐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4억 2천에서 얼마가 깎이냐가 관건이죠. 얼마나 깎이나 관건입니다. 반토막을 내냐, 예. 더 내냐. 그렇죠. 예. 최소 아무리 안 깎여도 2억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요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2억? 있습니다. 저는 그냥 예. 엄청 많이 깎인 거예요. 보상 예. FA가 보상 FA 뭐랄까요? 최하? 최저선까지 한 2억 반절 깎여서 한 2억 1천만 원 받아도 저는 할 말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오히려 오비스가 조금 2억 1천만 원 줘도 예. 논란될 수도 있어요. 저는. 오비스가 조심하는 거는 그렇게 쿡 깎아버리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이게 그쵸, 여러 좀 아무래도. 부담이 있어서 아무래도 조심하고 그 얼마나 깎을 것인가에 대해서 모비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 했던 것으로 아는데 시즌 중부터 고민했어요. 왜냐면 너무 심했잖아, 솔직히. 부상 그 어깨 회전근 부상인가요? 그, 예, 회전근개. 예, 예, 거기 부상 때문에 거의 뭐 그렇죠. 근데 아무튼 무조건 깎인다는 거 많이 깎일 것 같아요. 2억대는 아마 유력하고 아무튼 요거는 뭐 지켜봐야겠지만 아무튼 모비스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근데 모비스 쪽에 좀 물어보니까 아직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왜냐면은 지금 유작 감독 재계약이 유작 감독 재계약 문제가 남아 있고 유작 감독도 아직 거취를 결정을 확실히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문제가 남아있고 지금 FA 시장이 열리지 않는 시점에서 지금 그거 관련해서 뭔가를 하는 게 그쵸? 이게 사전 접촉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워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얘기가 프런트 사이에서 좀 오갈 수는 있었겠지만은 이거를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죠. 겉으로 드러낼 수도 없고 지금 접촉하기도 조금 관심 표명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접촉까지 하는 거는 조금 그쵸.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관심 표명도 이게 어떻게 보면 템퍼링에 해당될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 약간 관심 후보군 추리기? 약간 이런 느낌? 내부적으로 리스트 추리기는 있겠지만은 그건 또 이제 드러낼 수는 없죠.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일단 됩니다. 아마 지금 4월 3일이니까 오늘 4월 3일이니까 오늘 4월 3일이죠. 오늘까지 지금 각 팀 FA 명단들이 아마 지금 제출하는 날짜를 알고 있어서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조금 시작을 하는 다들, 움직이는 가능성이 이제 좀 근데 사실 그 감독들 이슈 때문에 왜냐면 재계약 감독 그쵸. FA가 지금 5명이라서 6명인가요? 6팀이라서 6팀이죠. 뭐 김병철 감독 대행까지 포함하면은 6팀이라서 그거 그게 보통 감독들 계약이 지금 4월 말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거 문제가 제일 크지 않을까. 일단 그걸 수장이 결정이 돼야 이제 팀을 어떻게 꾸릴 것인지가 그럼요. 이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프로세스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구단들에게 이제 이런 FA 관련해서 동향을 좀 물어봐도 근데 이제 뭐 당연히 구단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감추려는 게 당연하지만은 서로의 패를 보여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근데 굉장히 합리적인 또 이유 중에 하나가 감독이 확정되지 않은 재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팀들이 혹시 새로운 감독을 데려오더라도 그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팀들이 절반이기 때문에 리그 반 이상이기 때문에 감독의 의중을 듣고 이제 어떤 선수 이동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각 팀은 뭐 영입을 하든 뭐 이 선수를 포기하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아직 이게 구단들도 방향성을 확실하게 세우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사실. 다 지금 물어보면은 고민하고 지금 그냥 일단은 뭐 앞에 해결해야 될 것들이 왜냐면 지금 뭐 그 임금 문제들 있죠. 뭐라고 해야 돼? 이벤트 대행사나 뭐 이런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거 처리가 또 남아 있어서 아직 그렇죠. 그런 거 시즌 마무리에 대한 나머지 처리할 것들이 아직까지도 안 된 상황이라서 그게 아마 시급하죠, 사실은. 각 구단별로 그 남은 홈 경기 개수에 맞춰서 그 스폰서 이제 기업들에게 그 이제 어쨌든 지금 경기가 다 취소됐기 때문에 스폰서 금액 환불 관련 그리고 시즌 티켓 이제 구매자들에 대한 환불 조치 이걸로 되게 엄청나게 지금 구단별로 바쁜 것 같더라고요. 또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지금 다 해결하는 과정에 있고 뭐 이제 그거 관련해서 그래도 이슈가 좀 적은 팀은 오리온이라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오리온은 시즌 아예 이제 종료 전에 그냥 이미 무관중하는 시점에
그 관련해서 이미 협의를 다 끝내놨대요. 오. 예,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돼 있어서 그거에는 이제 자신들은 그게 없다고 하더라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 예, 오리온은 뭐 사실 제가 그래서 혹시 뭐 백산 무슨 수죠? 그 용암수? 용암수 제주 용암수? 오리온은 자체 홍보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이러니까 웃으시면서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원래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미리 나눠놨다. 우리는 좀 빨리 조치를 취해놨다라고 하고 좀 홈경기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은 홈경기가. 예, 그런 것들도 좀 뭐 요소 중에 하나였다. 그걸 일 처리 빨리 할 수 있었던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팀은 뭐 8경기 뭐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서 그 이제 시즌 티켓 환불로 나가는 금액도 굉장히 많아서 막 되게 골치가 아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이게 팀들이 시즌은 끝났고 우리들은 심심하지만 각 팀들은 여전히 바쁩니다 지금. 예. 제일 머리 아픈 시기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오리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러면 오리온 FA는 어떻게 될까요? 오리온 FA 지금 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 장재석, 박상호, 이현민, 성건주 그리고 네, 함준우, 함준우 이렇게인데 뭐. 지금 비보상 FA 최대어인 장재석 선수가 일단은 FA를 얻었고, 그렇죠. 근데 사실 오리온의 셀러리가 여유가 사실 없죠. 지금 그렇죠. 그래도 1억 정도 비어요. 지난 시즌 기준으로 했을 때 23억 5천만 원을 썼는데 여기에 박상호 9,500. 장재석 1억 6천, 그다음에 성건주 5천, 함준우 6천, 그다음에 이현미 선수가 5천만 원을 이렇게 받았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해요. 대략 하면 잠깐 2억 5천에 3억 정도, 3억 5천 정도, 3억 5, 6천, 4억 가까이 좀 빠지는데, 여유가 있다라고 보기도 그렇고. 왜냐면 여기는 지금 최진수 선수랑 이승현 선수도 덩어리가 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최진수는 이게 본인은 속상하겠지만은 감봉 요인이 올 시즌 활약이나 성적을 보면은 너무 확실해서.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진짜 좀 변수일 것 같고 이승현은 구단 쪽에서 되게 고마워하는 선수라서 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이승현이 뭐 올 시즌 좀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뛰는 모습은. 근데 이 선수가 아픈 상태에서 뛰어가지고. 예, 아픈 상태에서 발바닥 찢어진 근육이 다 안 붙은 상황에서 계속 뛰어서 오리온 쪽에서 되게 고마워하는 게 있어요. 이 이승현 선수라는 선수에 대해서 인성적으로나 어떤 그런 참고 인내해 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조만간 또 이번 여름은 아니지만 FA가 될 수 있는 선수여서 더더욱더 아마 이승현 선수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줄 수 있는 대로 대접을 좀 해주려고 할 것 같고 결국에는 오리온은 제가 이제 오늘 그 4월 3일인데 제출한 그 FA 리스트를 보진 못했지만은 오리온은 5명 다 FA는 일단은 만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건주 선수도 계약 일수를 못 채웠는데도 구단과 합의해서 그냥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그 정도 어떤 레벨이랄까요? 가치의 선수는 그냥 일단 풀어놓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이고 오리온은 다 풀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래서 5명 다 FA가 될 건데 이게 뭐 이현민 선수를 붙잡는 거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있겠지만은 아마 이제 좀 최영석 기자가 분석한 셀러리 캡 여유분을 좀 장재석에 최대한 좀 쓰려고 해보지 않을까 이런 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장재석 선수를 잡을 수밖에 없는. 물론 김명철 감독 대행이 감독이 된다고 거의 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좀 어떤 용병, 그러니까 어떤 외국 선수를 선호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장재석 선수가 빠지면 빅맨이 사실 이승현 선수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전급으로 그렇죠. 다른 선수가.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되면은 이 외국 선수가 이승현 선수가 외국 선수랑 분명히 같이 뛸 텐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승현 선수가 빠졌을 때 뭐 빅맨을 없이 돌릴 거냐. 그렇다고 해서 4번 자원을 어떻게 최진수를 4번으로 돌리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최진수 본인이 좀 4번을 좀 선호하지 않나요? 본인이 3번에 대해 제가 지난 시즌에 한번 물어봤었어요. 그 3번 4번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때가 딱 이상현 선수 군 전역하고 나서 한창 안 맞을 때 맞춰가고 있었는데 시즌 사실은 말미에 잘 안 맞을 때 제가 한번 따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본인도 약간은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4번으로 훈련을 다 해놨는데 맞아. 갑자기 시즌 도중에 3번으로 바꾸니까 다 까먹었다. 패턴에서 해야 될 역할이 너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속공을 뛰어나갈 때도 4번 포지션의 선수는 뭐 사이드에 있다가 이 센터로 들어가는데 가운데로 골밑 쪽으로 페인트 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트레일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3번의 포지션에서 뛸 때는 이제 이승현 선수랑 겹치지 않게 센터로 뛰다가 이제 사이드로 빠져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거를 비시즌 때 다 연습을 했는데 갑자기 바꾸니까 이 몇 년 전에 했던 거라서 기억이 안 난다. 자기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좀 힘들다. 그리고 2m가 넘는데 자기 그 3번 포지션의 선수들은 사실 최진 선수보다 작죠. 한 95, 막 5, 6cm 이상 작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따라다니는 게 조금 익숙하지도 않고 좀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 포지션 과연 어떻게 쓸 건가? 그냥 그렇게 되면은 이승현 선수하고 나눌래야 되는데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5억이 넘는 선수가 40분 동안 나눠서 뛰어야 한다는 거, 20분씩 나눠서 뛰어야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결국엔 빅맨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장재혁 선수가 글쎄요,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 선수가 가치가 높나? 왜냐면은 기대는 높아요. 장재혁 선수에 대한 출신이니까. 장재혁 선수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데 과연 이 선수가 데뷔 후에 보여준 게 있냐? 약간 그런 의문. 물론 올 시즌에 국가대표도 가고 국가대표에서 좀 다른 모습도 보여줬고 근데 항상 플레이가 뭔가 아쉬워요. 잘하는데 그렇죠. 뭔가 아쉬워요. 스타급 빅맨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근데 또 그런 게 있으니까 좀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국내 선수 기준으로 페인트존 득점 5위에 저 오늘 기록을 좀 확인해 보니까 리바운드도 한 순위가 꽤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어쨌든 골 밑에서 존재감은 있어. 이게 사실은 국내 빅맨 중에서 장재성만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빅맨이 아주 많지 않다는 것도 좀 인정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골 밑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 사이즈와 그 정도 운동 능력.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굉장히 투박하고 그렇지만은 또 장재성만한 빅맨 자원이 그것도 비보상으로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과연 뭐 본인이 얼마를 받고 싶은지도 중요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구단들이 얼마나 베팅을 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왜냐면 이 선수가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커리어 평균 동안 20분을 넘게 뛴 시즌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저는 되게 의외였어요. 저도 되게 많이 뛴 줄 알았는데, 왜냐면은 그 중간에 2013, 2014 시즌에 그 트레이드 됐을 때 그때 오리온에서 27경기 뛰면서 21분 34초를 뛴 게 커리어 평균 출장 시간 중에 제일 높은 시즌이거든요. 그거 외에는 지난 시즌이 제일 높아요. 18분 51초.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 선수한테 막 엄청 배팅을 하게 되더라고. 그렇다고 동환 형 말대로 평가절하 하기도 그렇고 이만한 빅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되게 그래서 오리온 잔류 할까? 잔류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 뭐 본인이 오리온에 대해서 얼마나 조금 애정이 있느냐가 좀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장재석 선수가 저번에 계약을 할 때 또 어쨌든 FA 시장에 나가는 걸 어떤 기준으로 계약을 했다는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좀 듣기로는 LG가 좀 장재석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저는 근데 LG가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충분히 그런 분석할 수 있죠. 바비채 의견을 따라 보면은 지금 강병현하고 유병훈이 지금 FA란 말이죠. 강병현 선수는 잔류가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마 잔류를 할 것 같고, 물론 조성민이나 김시래의 삭감 요인이 뚜렷하긴 하지만 유병훈 선수가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자원으로 지금 뜨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쵸. 좀 지난 시즌 괜찮았죠. 막판에 헤매다가 막판에 좀 괜찮았는데 장신 가드고 분명히 활용 여부에 따라서 괜찮은 가드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자원이고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서민수 선수도 지금 계약을 새로 맺어야 되고 근데 박정현 선수도 이번에 이제 들어갈 거고 본격적으로 이제 계약이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에 장재석을 넣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은 내부 유병훈 선수를 사실상 못 잡는다라고 만약에 장재석을 노리고 장재석을 안 치는 게 사실이라면 유병훈 선수는 사실상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죠. 뭐 이제 FA가 아닌 선수들을 트레이드로 정리한다든지, 혹은 이제 김시래가 이번 시즌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사실 김시래 선수 본인은 어떨지 몰라도 삭감 요인이 있긴 하거든요. 진짜 최악의 시즌이었어요. 지금 6억을 받았는데 분명히 깎이겠죠. 근데 많이 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5억대? 쉽진 않죠. 많이 깎이는 어렵고. 왜냐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게 어쩔 수 없어서. 가드가 많긴 해요. 사실 원래. 이원대, 박병우, 정성우와 한상혁. 물론 군대 가는 선수. 한상혁 선수는 전역했고. 뭐 많기 때문에 뭐 한상혁, 김성민, 자원은 가드는 진짜 많아요. 그쵸. 사실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뚜렷한 확실한 자원이 아니고 그냥 애매한 자원들을 너무 여러 데리고 있는 거여서 좀 정리가 필요하고 박병훈과 지난 시즌 되게 실망스러운 선수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이 선수도 좀 생각이 좀 필요하고 뭐 김동량 같은 선수를 포기할 수는 없을 거고 어쨌든 티켓 파워를 이제는 가진 선수니까 만약에 김동량, 서민수, 정희재, 박정현에 만약에 누구죠? 장재석이 그러면 뭐 그쵸. 근데 또 박정현 생각하니까 장재석을 굳이 데려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비슷한데 너무 느낌이 그러니까 플레이 스타일도 비슷하고 슈거리 짧은 것도 비슷하고 박정현 선수 물론 3점 던지긴 합니다. 하지만 근데 프로 레벨에서는 거의 못 던지기 그렇죠. 때문에 뭐 LG 얘기 나온 김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 LG는 결국에는 이 현지혁 감독 사실 계약이 좀 이슈긴 하거든요. 혹시 뭐 최영석 기자 좀 얘기 썰 들은 거 있나요? 민중 기자가 조금 풀어주는 게 있긴 했는데 저희끼리 얘기를 나눌 때 뭐 사실 같이 가는지 안 가는지 안 가는 쪽이 더 가능성이 무게감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직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4월 중순 정도에 아마 확실히 나온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LG가 이런 현지혁 감독 계약 관련해서는 굉장히 지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예민하고 조심스러워요. 해요 지금. 왜냐면 너무 그러니까 사실 요새 기사가 나오면은 반반입니다. 한 번쯤 더 기회를 줘야 된다. 왜냐면 멤버가 너무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좀 강하게 말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가서 예능이나 해라 이렇게 좀 강하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뭐냐면 그거 두 개 다 말이 맞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왜냐면은 근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인기 요인은 확실. 그러니까 인기몰이도 그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데 사실 중요하죠. 구단 입장에선 감독이 그 정도의 티켓 파워를 가지기가 쉽지 않은데 그 정도로 인기 상승에 큰 기여를 하면은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농구까지 잘하면 금상첨화 최고의 감독이지만 그 농구적인 것 때문에 지금 성적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 한 시즌에 진출했지만 첫 번째 시즌하고 마지막 시즌에 망친 거 그게 문제죠. 그렇죠. 특히 LG는 외국 선수에 대해서는 진짜 투자를 안 아꼈잖아요. 특히 메이스도 그렇고 라렌도 그렇고 진짜 올해 지금 뭐 진짜 좋은 선수들만 데려와줬거든요. 맥클린, 해리스, 샌더스. 그러니까요. 거의 진짜 해외에서도 뭐야 얘가 와? 약간 이름값 꽤 있는. 라킴 샌더스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근데 이게 성적이 신통치 않았다. 물론 뭐 김종규의 이적은 데미지가 있지만은 그것과 별개로 김시래도 어쨌든 잡아줬고 외국 선수도 힘 실어줬고 사실 KBL 어떤 각 구단의 전력이 외국 선수 어떤 농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LG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줬거든요. 구단은. 그리고 또 라렌 같은 경우가 대박을 쳤고. 그렇죠. 초대박을 쳤고 사실 메이스도 지난 시즌
어떤 득점력에 대해서는 리그 최고였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 시즌도 캐디라레는 그냥 최고의 외국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지금 외국 선수상 후보 중에 한 명이잖아요. 예, 유력한. 그러니까 그런 확실한 외국 선수 에이스 자원이 있고, 이제 국내 자원 중에 사실 뭐 올 시즌은 뭐 김시래가 뭐 상태가 정상이 아니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기둥들이 어느 정도 확실한 상황에서 이 정도면 조금 아쉽다. 예,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그 내용적으로도 좀 안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예, 였습니다. 뭐 LG는 일단은 민중 기자가 진짜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어요. 현역 감독 재계약 관련해서. 근데 이게 확실한 얘기가 지금 안 드러나고 있어서 좀 민중 기자도 좀 열받았어요. 예, 좀 초조해하는 걸로 압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 저희 녹음 때 혹은 다음 녹음 때 좀 이어 관련한 민중구 기자의 어떤 취재설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죠. 저희는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LG와 관련해서 확실한 거는 안 하는 재계약 안 하는 게 무게감이 크다는 거는 그 얘기는 확실하죠. 좀 막 엄청 귀여운 건 아닌데 좀 안 하는 쪽이 좀 무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LG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봤고 오리온도 FA 얘기를 좀 해봤고 모비스도 했는데 또 다른 구단 중에 최영석 기자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거나 다른 구단요? 예, 다른 구단 중에 좀 있습니까? 뭐, 가장 뭐 감독 얘기와 관련 있는 팀 얘기를 해도 좋고 삼성? 예. 삼성이 변수죠. 감독 선임부터. 예. 그다음에 지금 일단 셀러리가 널널하고요. 음. 작년에 전 깜짝 놀랐어요. 25억 중에 17억 9천만 원 썼더라고요. 18억 소진율 최저일걸요. 네. 셀러리 캡. 예. 그러니까 이미 뭔가 그 예전에 꽉꽉 막힌 베테랑들 때문에 꽉꽉 막힌 그 시절은 이미 한 몇 년 전부터 덜어내고 있었어요. 근데 돈을 안 쓴 거죠. 그리고 올 시즌에 이제 문태영, 김동욱까지 빠지기 때문에 문태영, 김동욱, 이관희, 장민국이 한 번에 빠지기 때문에 이들만 합쳐도 잠깐만요. 한 거의 뭐 10억 되지 않나요? 7억 잠깐만 5억 거의 한 8, 9억 예. 정도가 쫙 빠집니다. 그러면 여유분이 그냥 지난 시즌 연봉 기준으로 16억이 남네요. 거의. 그렇게 되네요. 예. 솔직하게 말해서 또 올려줄 수 있는 선수 별로 없어요. 거기다 청기범도 입대해버리죠. 청기범 입대. 이동엽이 지금 전역하고 나서 3,100만 원으로 잡혀 있으니까 뭐 6, 7천에 하지 않을까요? 이동엽은? 이 선수가 군대 가기 전에 8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그 수준 한 1억에 맞춰주거나 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널널합니다 여기. 저 뭐 이관 김광철 선수도 입대. 김광철도 이제 지원은 했죠. 정의원. 예, 정의원은 공익갑니다. 빠집니다. 여기 선수가 있네. 예, 정의원은 공익 지원이에요. 여기 선수가 너무 많이 비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삼성은 짜잘한 영입을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구단 쪽은 지금 확정된 게 당연히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선수 왜 이렇게 많아요? 일단 이관희는 아마 붙잡을 겁니다. 이관희는 붙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나머지 자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관건인데 장민국에 대해서는 좀 이제 좀 지켜보겠다는 태도인 것 같더라고요. 예. 왜냐면 작년에 잘했지만 결국에는 임동섭이라는 코어가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장민국 선수가 잘한 게 임동섭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본인이 충분한 기회를 받으면서 살아난 거기 때문에 혹은 두 선수의 그런 역할 배분 문제도 분명히 원래는 있었고 그리고 왜냐면은 장민국 선수가 시즌 초반에 좀 부진했을 때가 어쨌든 그 임동섭 선수 때문에 조금 출전 시간이 줄으면서 약간은 본인이 역할에 대해서 헤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만약에 다른 데서 근데 사실 너무 잘하긴 했어요 올해. 몸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FA로이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FA로이드죠 뭐 사실 이때까지 성적 보면 데뷔 이래 몸이 제일 좋았다고 그랬거든요. 장민국 선수가 저랑 제가 얘기를 나눴을 때 그래서 엄청 잘해줘서 특히 수비에 조금 눈을 뜬 거 좀 많이 좋아졌지. 예. 드디어 이제 본인 말로는 소위 말로는 짬이 차서 근데 이상민 감독은 만족은 못하던데. 그쵸? 여전히 약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예 수비가 거의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구멍은 아니지. 어느 정도 특히나 도움 수비에 대해서는 좀 이해도가 많이 높아져서 근데 7천만 원인데 모르겠어요. 다른 데에서 장신 포워드이기 때문에 또 199라서 그게 좀 메리트가 크죠.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 결국에는 향후에 어떤 스타일의 농구를 추구해 갈 것인가가 또 이 FA 시장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이상민 감독의 재계약 문제와 연관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지난주에도 뭐 이상민 감독 재계약 가능성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뭐랄까요, 지금 시점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좀 약간 취재를 좀 해보니까 아마 앞으로도 삼성의 지휘봉은 이상민 감독이 거의 가져가는 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뭐 이제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이 어떤 성적이 괜찮았다 막바지에 그리고 자기 색깔 농구 잘 보여줬다 이런 것들도 얘기했는데 좀 외부적인 다른 요인 중에 제가 조금 약간 살짝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삼성이 지난 시즌 중에 이 삼성 그 스포츠단 쪽에서 특히 농구 쪽에 단장님이 바뀌셨잖아요. 이 단장님 쪽이 약간 이 네임드 브랜드 파워? 이런 그런 파워 그런 이제 네임 밸류가 높은 네임 밸류가 높은 그런 인물을 좀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 사실 이상민 감독만한 사람이 없죠. 최고의 인기와 현주혁 감독이 인지도를. 지금까지 뜨기 전에 감독들 중에서 유일하게 티켓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어떻게 그렇죠. 그 감독님 팬이 제일 많을 정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선호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민 감독에 대한 어떤 좀 이제 수뇌부의 어떤 긍정적인 좀 시선도 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문태영, 김동욱 선수는 사실 김동욱 선수는 잡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은퇴가 사실 문제지만 문태영 선수도 저렴하게 잡으면 되니까 김동욱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정을 했을 때 이대성하고 장재석 다 사도 돼요. 셀러리가 남습니다. 근데 이대성은 진짜 아닌 것 같더라고. 이대성은 진짜 이대성은 정말 안 오라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이 이대성 썰이 제일 많이 들렸잖아요. 왜냐면 셀러리가 일단 너무 비었어. 그리고 이관이랑 친해. 너무 친해. 근데 이게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상희 감독이 이관이 한 명으로도 조금 버거워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알죠. 그러니까 이관이가 이대성이랑 또 비슷해요. 플레이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공격적인 가드고 좀 이제 어떤 동료들을 살리는 쪽보다는 자신의 득점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쪽의 어떤 가드잖아요. 그러니까 이상민 감독은 본인 현역 시절 플레이 스타일도 그렇고 가드로서 좀 깔끔한 농구를 선호합니다. 깔끔한 패스 게임 이런 것들. 근데 이관이 하나도 조금 이제 버거운데 이대성까지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 지난 시즌에 이관희 선수가 FA를 앞둔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출전 시간이 굉장히 줄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상민 감독이 이관희에 대한 사용법을 조금 찾은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게 결국에는 이 선수가 열정은 있고 잘하는 선수고 정말 리스펙하는 선수지만 사실 코트에 오래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뭐 1쿼터 한 쿼터에 10분이잖아요. 10분 동안에 뭐 6, 7분 넘게 이렇게 있으면 사실 마이너스가 좀 되는 선수예요. 왜냐면은 볼을 질질 끄는 성향도 있고 어쨌든 본인이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삼성의 올 시즌 농구랑은 조금 충돌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선수의 출전 시간을 과감하게 줄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출전하는 그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 4분 뛰고 교체. 짧게 팍. 3, 4분 뛰고 3, 4분 동안 몰아줄 수 있으면 몰아주고 할 거 하고 빼고 할 거 하고 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썼거든요. 그쵸. 그래서 승부처에도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올 시즌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인 선택인 거죠. 그래서 지난 시즌에 29분 뛰었는데 올 시즌에 다시 22분으로 줄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이 선수의 스타일상 좀 벤치 에이스 그쵸, 약간 쪽에 가깝게 그런 쪽으로 루일? 루일이나 루일 윌리엄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쓰는 게 좋은 타입이긴 하죠. 그것도 있고 제가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만 어떤 족저근막염이 완전히 낫지 않은 상황에서 시즌을 치렀기 때문에 맞아요. 좀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좀 의도적으로 문경 감독이 그런 거 되게 잘하는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좀 해준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관희 선수랑 연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뭐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다른 이제 인터뷰 통해서 연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족저근막염이 이제 거의 다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성이라서 원래 쉬어야 회복이 되는데 지금 뜻하지 않게 쉬는 중단되고 쉴 수 있어서 거의 다 이제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본인은 되게 긍정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던데 뭐 삼성이 뭐 사실 그 이제 최영석 기자가 말한 향후의 어떤 팀 어떤 스타일의 방향성과 이관희가 일치하진 않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없기에는 또 이제 문제가 포기할 수는 없는 점. 왜냐면 지금 청기범이 군대 가고
김광철도 지원은 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남은 가드 자원이 많지가 않거든요. 패스를 간결하게 할 수 있는 가드 하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현민 영입하려나? 그건 좀 너무 약한가? 예, 그러니까 유병훈? 넌 유병훈 선수가 왜 이렇게 매력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FA 시장에서 사실. 근데 유병훈도 되게 좀 공격적인 스타일 아니에요? 근데 이 선수가 패스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금 간결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왜냐면 이 선수가 사실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패스만 봐서 조금. 그러니까 본인이 해줘야 될 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그러게 안 되다 보니까 부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거 밸런스만 좀 잡아주면은 제가 봐서 저는 이 선수가 진짜 괜찮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자원일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저는 상황마다. 올해 FA 중에 가장 괜찮은 게 유병훈, 최성욱 두 명이라고 보거든요. 숨어 있는 자원 중에. 네, 숨어 있는 그 김현우, 김현우. 3명. 김현우 선수가 삼성 갈 수도 삼성 갈 수도 김현우 충분히 가능하죠. 갈 수도 있고. 김현우는 진짜 모든 팀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후문이 있더라고. 너무. 왜냐면 너무 매력적이야. 수비되고 공격에서도 슈 잘 넣죠. 이 정도면은. 그리고 아주 가격대가 높게 형성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 가격대가 올라가는 건데 김현우는 모든 팀들이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청기범 선수가 빠지고 또 그리고 삼성의 올 시즌 농구가 동환 형이 잠깐 말한 대로 진짜 좀 이타적인 농구. 그러니까 한 선수가 공을 좀 오래 가져가는 경우가 적은 그런 농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성향에 비춰 보면은 뭐 사실 이대성 선수가 안 어울리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 스타일을 유지한다면은 아마 선수 영입도 그에 맞춰서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좀 볼 소요가 많진 않지만. 많지 않고 이렇게 팀 시스템에 녹아들 수 있는. 왜냐면 삼성이 어쨌든 이상민 감독이 시스템 구축에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색깔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졌기 때문에 뭐 그런 농구 또 빠른 농구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조금 신기한 게 원래는 삼성이 진짜 얘기가 많이 나던 팀이거든요. 이대성 영입차를 관련해서 이게 결국에는 이관희와의 어떤 관계 얘기 그리고 삼성의 셀러리 캡 진짜 많이 빈다는 얘기 이거랑 관련이 있었고 또 이상민 감독이 사실은 이게 같은 서울연고지의 문경 감독도 비슷한 부분인데 좀 선수의 의견을 좀 존중해 주려는 좀 그런 많이 존중해주는 그러니까 좀 부드러운 스타일의 어떤 리더이기 때문에 어떤 좀 이대성처럼 좀 이제 좀 자기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확고하고 어떤 자기 어떤 농구에 대한 확신이 좀 강한 선수가 좀 가기 좋은 팀이다 이런 것들까지 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건데 이게 좀 이제 지금 최근에 들리는 얘기는 오히려 좀 약간 오히려 반대쪽으로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들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것도 뭐 아직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 진짜 많이 비네 셀러리. 이걸 어떻게 잘 쓰면은 쏠쏠하게 많은 자원을 보강할 수 있는 비시즌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 마음 먹고 베팅하면 진짜 크게 확 지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원하는 대로 원하는 선수 배팅 마음껏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물론 장재석도 뭐 마음 먹으면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장재석 선수 같은 김준일이 있어서. 또 이게 김준일에게 어떤 센터로서 수비적인 역할을 요구한 첫 시즌에 김준일이 부상을 계속 당해버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일 거고. 근데 뭐 사실 미데라스를 만약에 다시 쓴다면은. 장재석을 붙잡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장재석 미네라스가 되게 힘들어했잖아요. 센터로 뛰는 거를 최영석 기자도 알겠지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미네라스는 원래 해외에서는 2, 3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뭐 2번 치고는 느리다고 하지만 미네라스를 오리온이 올 시즌 전에 구상했던 것처럼 랜들이 3번 뭐 이런 얘기. 미네라스를 3번 쓰는 얘기. 미네라스를 3번처럼 쓰고 빅맨 수비보다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줄여주고. 김준희, 장재석 쓰고 장재석이 버티고 김준희를 도와주고 뭐 그런 식의 구상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근데 또 이게 참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있는데 일단 이상민 감독 재계약 문제부터 어느 정도 확실해지면은 얘기할 수 있는. 그럼 재밌긴 하겠다. 이 미네라스가 3번 진짜 3번 뛰었을 때 진짜 자기 그 물론 시즌 막 치르면서 잘했긴 했지만 그걸 빵 터뜨릴 수 있냐 그것도. 그렇죠. 처음에 좀 힘들어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제가 듣기로 삼성이 미네라스에 되게 고마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코로나 때 남아가지고 남아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다. 조규정도 국내 선수 같이 국내 선수처럼 국내에서 그 조규정 선수를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떠나는 마당에 미네라스는 아예 떠나지도
않았고 떠날 생각도 없었다라고 알고. 왜냐면은 사실 불안해서 저도 알아본 게 그 사보비치랑 친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보비치가 나가면서 권유를 했잖아요. 미네라스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뭐 굉장히 멋있는 선수. 그렇죠. 그래서 구단도 고마워하고 이상민 감독도 되게 고마워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삼성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 자, 또 감독님이 FA로 풀리는 팀 중에 이 DB요? 예, 근데 뭐 사실 이상만 감독은 전자랜드 이동훈 감독과 더불어서 그리고 뭐 방금 언급한 삼성 이상민 감독과 더불어서 잔류가 유력합니다. 사실 안 잡으면 이상하죠. 예, 지금 DB에 이런 상황을 만든 장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안 잡을 수 없을 것 지금 같고. 뭐 DB 쪽은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이야기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왜냐면은 이게 계약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거 관련해서 뭐 서로의 어떤 뭐 심기를 혹시나 불편하게 할까봐 조심스러워하는데 아마 이제 뭐 재계약은 되지 않을까. 그 뭐 재계약은 뭐 유력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DB는 그러니까 선수 구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사실. 그렇죠. 내부 FA들만 잡아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샐러리가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일단은 김종규 선수의 삭감은 있겠죠. 12억은 너무 크니까. 왜냐면은 샐러리 캡이 반절이기 때문에 그건 좀 그거는 좀 배제된다고 봤을 때 그래도 많이 깎긴 쉽지 않을까. 한 8억대? 8, 9억? 그쵸. 많이 쳐서 한 9억대라고 본다면 왜냐면 두경민 지금 계약해야 되죠. 허웅 있죠. 윤호영 FA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태술, 김현우, 유성호, 김민구, 김창모가 다 풀려요. 윤성원까지 풀리는데 윤성원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 치고 김영훈 선수도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DB가 조금 어렵죠. 많이 빠져나가는 거를 잡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 다 잡을 수는 없고 당연히 네. 결국에는 이게 이 계약 과정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윤호영과 협상이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윤호영이 결국에는 다른 팀으로 갈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 프랜차이즈 스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 잡는다고 치면 진짜 그러니까 김현호가 일단 나갈 것 같아요. 있으면 좋지만 이게 워낙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워낙 좋은 선수라서 그쵸. 그렇다면은 지금 F 예정이 지금 김태슬, 윤호영, 김현우, 유성호, 김민구, 김창모 6명인데 이 선수 중에 뭐 한 3-4명만 남아도 그냥 DB는 그냥 만족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샐러리캡 상황인 거죠. 왜냐면 두경민 선수도 지금 올려줘야 되거든. 5,500만 원에 뛰었기 때문에 입대 전에 물론 활약에 비해서 굉장히 염가 계약이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MVP 레벨 선수가 그 연봉이 적용되기 그 연봉이 뭐랄까요 확정되는 시점에는 MVP 받기 전이거든요. 그쵸. 1억 MVP 받고 바로 상무 갔으니까 1억 6천인데 아마 최소 3억까지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렇다 치면 허웅 선수도 있고 그래서 허웅도 많이 양보했고 여기 진짜 빡빡해.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조기 종료됐지만 이런 생각도 들어요. DB가 이 정도의 호화스러운 멤버를 구축할 수 있는 게 올해가 진짜 마지막이었구나. 올해가 여러 가지로 상황이 잘 소위 말해서 아다리가 좀 잘 맞았다라고 하는 게 김종규를 12억 7,900만 원에 써더라도 두경민 선수를 5,500만 원에 썼기 때문에 너무 아깝죠. 네. 진짜 그런 시즌에 우승을 해야 아깝겠구나라는 되는데. 생각이 지금 딱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인상률이 너무 많았고 좋은 선수들이 다 염가에 잡혔는데 이게 또 이제 풀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DB가 올 시즌에 좀 조기 종료된 게 많이 아쉬울 것 같은 시즌. 네, 그렇죠. 근데 또 뭐 새로운 스타가 나올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사실 이상문 감독이 그런 거 잘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데 김현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구단들이 되게 주시하는 FA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제 지난 시즌에 DB가 지난 시즌 개막 전에 DB가 이제 뭐 연봉 협상 관련해서 진통을 겪는다는 얘기를 민중구 기자가 전해줬었는데 그 진통 겪은 선수 중에 한 명이 김현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DB도 뭐 이제 뭐 괜찮은 제안을 하려고 하겠지만은 다른 팀들의 총알이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DB가 내부 지금 선수들 때문에 불가하다라고 보는 게 그래서 실적인 데뷔하고 나서 계속 DB에서만 뛰었지만
떠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DB가 만족할 만한 제안을 건넬 상황이 아닌 거라서 쏠쏠한 자원인데 좋은 자원. 예, 그래서 김현우 뭐 어떻게 짜내면 가능할 것 같긴 해요. 뭐 삭감할 거 확 줄이고 김종현 선수 막 줄이고 막 해서 어떻게 줄이면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현실적으로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뭐 그렇게 보고 자 DB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한다면은 SK 관련해서는 하나 좀 전해드릴 수 있는 소식이 최준용이 상무를 안 갑니다. 예, 요거 이제 요게 확정이 됐어요. 이게 SK가 그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지금 스탠스냐면 김선영이 더 나이 먹기 전에 우승을 하자. 예, 약간 요런 스탠스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준용이 어떤 상무 지원을 지연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우승할 수 있을 때 더 하자는 스탠스와 연관이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SK는 그래서 아마 거의 올 시즌의 어떤 전력을 좀 유지하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쵸. 여기도 뭐 사실 그리고 다음 시즌은 최원혁 선수가 시즌 중에 또 돌아오기 때문에 여유가 일단은 없어요. 네, 이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없어. 24억 4천만 원을 썼기 때문에 최부경 깎아야지. 네, 최부경, 뭐 김민수 이 정도. 그 두 명을 확실히 좀 깎고 김선영 선수도 조금 근데 김선영 유지할 것 깎기는 좀 그래. 네. 김선영은 프랜차이즈 스타에다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그래서 지금 SK가 장문호, 전태풍, 김건우, 송창무, 김동욱, 유종현 이렇게 6명인데 다 빠지겠네. 그럴 가능성이. 송창무 선수가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송창무 선수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왜냐면은 이 선수가 있으면은 그거 있잖아요. 이 선수가 있을 때 항상 좋은 빅맨들이 뽑는 그 팀 그 팀이 토템이 있죠. 왜냐면은 LG 있을 때 김종규가 갔고 삼성 있을 때 김준일이 뽑혔고 뭐 이런 것들. 그거에 그쵸. 약간 문경 감독도 그걸 약간 기대를 그쵸. 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이번 드래프트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뭐 이 선수 그렇고 김건우 같은 경우도 글쎄요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싸게 잡을 수 있으면 잡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다른 팀 관심이 왜냐면 이 선수가 지금 팀 내에서 입지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경 감독이 속공 상황에서나 혹은 3점이 필요할 때 던져야 될 때 가장 믿는 선수 중가 김건우 선수거든요. 실제로 슈팅에 있어서는 지금 거의 SK 내에서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는 선수 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잡을 거를 계산을 하겠지만 뭐 모르겠어요. 근데 김승현 선수가 2억인데 깎는다 치면 최성원 선수가 올라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여기도 되게 빡빡해요. 엄청 빡빡해요. 여기도. 근데 지금 SK 내부적으로 그 빅맨 자원 중에 이번에 고졸 신인으로 들어온 갑자기 이름 생각 안양고 출신의 김영빈. 예, 김영빈에 대한 기대가 꽤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게 사실 SK가 지금 빅맨이 되게 많아요. 많죠. 송창무, 그러니까 최부경, 김민수, 김우겸, 유종현, 김승원. 이게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지금 셀캡도 빡빡한데 빅맨이 많은데 김영빈을 키우면 되는 그런 대안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부상이 많은 최부경, 김민수가 연봉이 높다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 빅맨 쪽에 어떤 연봉 삭감과 어떤 계약 포기 어떤 행보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어떤 소스를 통해서 들은 얘기는 아니고. 빅맨이 많긴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문경 감독이 그 전 시즌에 너무 팀 전체가 부상이 시달리다 보니까 보험성으로 이렇게 빅맨을 좀 이렇게 SK가 모은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김승원 선수 같은 경우는 부상으로. 그렇죠. 김승원 부상으로 거의 뛰질 못했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보험성으로 모아뒀던 어떤 자원들을 살짝 다시 정리해야 되는 이제 셀러리캡 상황이 그러니까 뭐 그런 행보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SK가 원하지 않든 그렇든 뭐 그런 추측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뭐 그렇게 보고 전자랜드 강상재가 입대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좀 후딱 마무리를 좀 하자면은 강상재가 이제 상무에 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대현이 주전 세트가 돼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전자랜드는 진짜 지금 좀 위기예요, 사실. 예, 다음 시즌이 김지한도 FA가 돼요. 김지한은 내부적으로도 잡을 생각으로 지금 그 징계 전에 연봉 계약을 2억 8천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럼 잔류. 네, 최영석 기자는 잔류라고 본다. 네, 무조건. 근데 사실 데려갈 팀도 없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쵸, 일단 여론적인 부담이 네. 있고 김지한은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그리고 뭐 빅맨은 사실 또 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다음 시즌까지 정혁훈 선수가 올 때까지 또 버텨야 된다. 그쵸. 근데 벌써부터 유동원 감독님이 벌써부터 시즌 초반부터 정효근이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뭐 이렇게 해서 버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벌써부터 귓속에 맴도는. 좀 박찬호를 좀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뭐 어떻게든 역도와 예? 이런 것들 통해서 역도 훈련 필요하죠. 예, 최대한 체지방이 높기 때문에. 체지방 줄이고 박찬호를 좀 활용하는 쪽으로 가면서 버티려고 하지 않을까. 예, 특성상. 여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 아니, 전자랜드 진짜 제일 애매한. 근데 지금 일단 차바이는 삭감을 해야 되고 예상이 안 돼요, 여긴. 예, 그러니까 차바이가 차바이가 진짜 아쉬운 자원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름값 생각하면 더 해줬어야 됐는데 좋아하는 선수고 높게 보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 계속 뭔가 이게 한계가 있어. 어긋나 계속. 잘 나가려고 할 때 부상을 입는다든가 혹은 컨디션이 안 올라간다든가 이런 게 항상 그쵸. 껴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김낙현은 무조건 인상을 해줘야 되고. 그쵸?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고 정영삼의 어떤 은퇴 이슈가 좀 있긴 한데 요 관련해서 아직 뭐 이렇게 정해진 얘기는 들은 게 좀 없긴 한데 그래도 마지막 정현 선수는 아직은 가는 것 같고 박찬희를 많이 깎아야겠죠. 근데 이게 박찬희 선수가 자존심이 되게 세요. 이 선수가 작년에도 그 연봉 조정 그거 그쵸. 해가지고 예, 이겼잖아요. 네. 근데 올 시즌은 무조건 깎여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될지 사실 이것도 좀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뭐 이렇게 전자랜드 얘기는 뭐 홍경기 선수는 잡겠죠. 예, 홍경기는 어쨌든 스스로 이제 좀 키운 선수기 때문에 더 게임. 예, 그렇죠. 홍경기는 잔류를 좀 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뭐 이 정도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남은 시간이 없어요. 왜 이렇게 길어졌죠? 뭐가 이거 이렇게 말이 뭐 많았죠? 한 팀 한 팀 좀 짚다 보니까 이거. 근데 이게 뭐 쓸데없는 얘기 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러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얘기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 나름 알차지 않았나? 예. 근데 그러길 아무튼 바랍니다. 예, 이게 조금 이게 얘기할 걸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녹음 시간을 오버했는데 음. 이거 그러면 어워즈는 다음 주로 할까요? 어차피 비시즌도 긴데. 다음 주에 그래요. 어차피 예. 4월 20일까지 예.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20일 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그래서 준거 형이 또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고요. 지금 그렇죠. 여기 감독상이 굉장히 엄청난 분을 지금 적어놨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또 추후에 또 저희가 이 셋 다 형이 있을 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폭탄 한번 예. 터뜨리려고 또 감독상에 예. 또 엄청난 분을 또 넣었기 때문에 예. 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거는 제가 전달하는 것보다 준거 형이 또 혼자 열받아가지고 또 얘기하는 게 터뜨리는 게 좋기 때문에 예, 그렇죠. 안타깝지만 예,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 초반부에 어워즈까지 한다고 했는데 시간상 저희가 사실 이렇게 길어질 줄 모르고 녹음을 잡았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어워즈랑 함께 저희가 그 소소하게 제가 얘기하는 그 인터뷰란다 이벤트도 다음 주에 아마 확정지어서 저희가 발표를 하는 쪽으로 하죠. 예, 그래서 이벤트 저희가 비시즌에 또 이제 짜잘한 상품은 아주 소소한 상품들 가지고 저희가 또 이벤트를 진행할 네. 테니까 뭐 MVP 예측 이런 거겠죠,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에어볼 유튜브 많이 구독해 주시고 이번부터는 반드시 영상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또 취재 열심히 해서 네. 다양한 소스들 이것도 비시즌의 묘미예요. 네, 저도 축구 그만하고 농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농구 취재 열심히 해가지고 네.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3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라도 3시 되는 날 하죠. 예, 최영석이 또 금요일 밤에 이렇게 또 데이트도 못 하고 이렇게 와서 녹음실까지 와서 고생하셨고요. 네. 예. 진짜로 그런 마음이 있었나 보네. 내가 이 시간에 왜? 아니요. 오늘 어차피 여자친구가 일을 하는 날이라서.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여자친구도 없고 여자친구가 일을 하지도 않지만, 예. 그렇지만 요새 뭐 여러 가지 좀 루머들이 돌고 있어가지고. 예, 공사당황합니다. 예, 루머가 돌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튼 아무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석 기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다음 주라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 할 거예요. 아마. 아마 할 것 같긴 해. 네. 예, 다음 방송에서
셋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